네, 안녕하세요. 사포로고 김대기 선생입니다. 같이 보실 거는 올해 2018년도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상사별곡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연계교재 띄엄띄엄 실려 있었고요. 모의평가에도 띄엄띄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입니다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요. 자주 보던 글이니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글이에요. 자, 그 작자 미상의 화자가 이별한 남성을 그리워하며 쓰는 거죠. 우리가 봤던 고전에서 여성이 화자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글과 같은 주제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에서 우리가 무엇을 캐칭을 해야 될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문제가 마땅치 않아요. 일단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시면 화자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구나, 이거는 누구나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별의 상황일 때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슬픔이겠죠. 당연히 그리움이겠죠, 그죠? 그래서 해석 문제에서 화자의 정서를 묻거나 아니면은 이별의 상황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정도 묻는 것은 이런 시에서 상사별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별의 상황에 여성이 쓴 시 혹은 남성이 쓴 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요 두 가지는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도예요, 태도. 자, 태도를 알아볼게요. 미래.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두 가지일 수도 있죠. 하나는 우리는 절대 못 만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만날 거야. 살아있을 때는 만나기 어려울 걸. 체념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자, 지금 비록 우리가 이별하고 있지만 반드시 만나고야 말 것이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든가 재회의 소망 혹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혹은 재회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님에 대한 태도예요. 자, 님한테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내가 지금 사랑해서 잊지 못하는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야. 사실은 거의 모든 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특히나 얘처럼 평민 여자가 쓴 글, 양반 여자가 쓴 글 중에도 물론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민 여자가 쓴 글에 더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아니면 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요거는 언제 봤었냐면 서경별곡 3년에서 님이 배 타면 강 건너 꽃을 꺾을 것이다. 거기서 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시 읽어나가면서 이별의 시에서 요까지는 당연한 거고, 이건 해석만 하면 누구나 풀어. 당연한 거고, 읽어나가면서 요런 부분이 지문 속에 혹시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 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부터 해석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올해 여러분 교재에 실려있는 그 상사별곡이 전문이 실려있지 않아요. 일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굉장히 긴 글에서 요만큼만 집어넣고 나머지를 생략한 게 아니라 이 글 자체가 요만큼의 분량의 글인데요. 교재에 이만큼을 실었어요. 뒤에 남아있는 안 실은 거는 석줄, 넉줄밖에 없어요. 왜 안 실었나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 이게 나와요. 재회의 소망이 나와. 지금 교재 속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는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상사별곡에서 화자의 태도는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교재에서는 그러합니다만 이거의 마지막 부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함께 실리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문을 독해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펼치시고요. 하나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문 속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들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인간 이별 모든 일 중에서 독수공방이 더욱더 서럽다. 자, 독수공방 혼자 외롭게 있는 거죠. 뭐가 나왔냐 하면 화자의 처지가 나왔어요. 처지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서럽다. 화자의 정서도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내 마음은 서럽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전부 다 요 이야기의 부연이 될 겁니다. 자, 물론 표현은 다르겠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상사불견 인의 진정 그 누가 알리. 상사불견 그리워하지만 불견 보지 못하는 것. 그리워하지만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나의 이런 진정한 마음을 그 누가 알겠는가. 서리법을 사용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맺힌 서름 이럭저럭 흩은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서름이나 근심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죠? 뭐 화자의 마음속에는 서러움도 있고요. 근심도 있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맺힌 서름 이렁저렁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자나 님 못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의역해볼까요? 의역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저는 보여줘. 그죠? 맺힌 서름과 걱정을 다 후리쳐 던져두고 싶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자나 깨나 자나 내 가슴은 답답해. 님을 잊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자의 이런 상황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다시 반복한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어린 양자 고운 소리. 양자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님의 모습입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자, 어린 양자 아름다운 모습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하다. 자, 워낙 그리워서 님의 한시가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자, 평민문학의 일반적인 특징 음성 상징어 쓰고 있죠. 쟁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고 모든 문학에서 음성 상징어를 쓰게 되면 글 자체에 생동감을 주는 건 상식이겠죠. 자,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듣고 싶구나 님의 소리 보고 싶구나 님의 얼굴. 자,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님이 보고 싶고 님의 소리가 듣고 싶다. 표현 방식 대꾸법 썼어요. 대꾸법이야 이글 전체 천주로 가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대꾸법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제 보게 생기소서. 자, 하나님 절대자라는 말 쓸게요. 절대자한테 우리 님과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님과 재회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절대자한테 기원하는 부분도 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어려운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세세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비나이다 하나님에게 이제 보게 해 주소서. 자, 전생차생 편 들었죠? 전생차생부터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의 일부분까지 갈 텐데요. 자, 왜 묶었냐면 지금부터 읽을 몇 줄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내가 님과 이별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 현재 화자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생차생부터 몇 줄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읽어보죠.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자,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생겨나서 그린 상사 한 대 만나. 자, 그리워하던 사람끼리 한 곳에 만나서 잊지 말자 백년 기약 죽지 말고 한 대 있어서 이별 말자 처음 맹세 천금 주옥 기에 바뀌고 세상 일불 관계하랴.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절대 이별하지 말자. 우리 절대 죽지 말고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비싼 금은 보화가 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세상 일도 우리한테 다 관심이 없었어. 과거에 만났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리워한 사람끼리 한 대 만나서 잊지 말자 백년 기약을 했고 죽지 말고 한 대 있어서 이별 말자 처음 맹세를 했고 이때는 천금 주옥 아무리 비싼 금은 보화라고 하더라도 기에 바뀌고 관심 바뀌었고 세상 일불 관계하랴. 세상 모든 일들은 관심이 없었다. 왜? 우리 사랑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제가 슬라이드 넘길 텐데요. 그 다음 몇 줄도 계속 과거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자,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원 흘러 물이 되고 깊고 다시 깊어지고. 자, 반복되고 있고요. 사랑 모여 산이 되어서 높고 다시 높아. 자, 물과 산을 얘기했어요. 그죠? 매 선생님 산이라고 적었는데 요 두 가지 좀 눈여겨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거의 모든 고전에서 이별의 상황에서 약수, 물이라든가 아니면 산 같은 것들은 님과 나를 가로막는 사랑의 장애물로 쓰여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우리의 근원이 흘러 물이 되었고 우리의 사랑이 쌓여서 산이 되었어. 이거는
과거에 님과 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해석할 때 유의해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원 흘러 물이 되어서 깊고 깊고 다시 깊어지고 사랑이 모여서 산이 되어서 높고 높고 다시 높아진다. 무너질 줄 몰랐는데 끊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알리까지. 여기까지가 과거 이야기예요. 자, 무너질 줄도 몰랐는데 우리의 인연이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여기까지가 과거 님과 사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로 오겠죠. 하옹조차 시음발라. 화옹은 그냥 쉽게 조물주라고 생각합시다. 조물주가 시기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간섭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별했을 때 이별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물주가 시기하고 하옹이 시음발라 시기하고 귀신조차 희진난다. 우리의 사랑을 귀신들조차도 해방 놓았다. 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과거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조물주가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고 귀신들이 우리의 사랑을 해방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조 난군 이별 후에, 자, 하루아침에 우리 난군과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 끊어졌으니 오날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면 사람 올까. 자, 이별한 이후에 오늘 혹시 소식이 올까 아니면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님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는 거죠.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 절로 간다. 자, 세월의 무상함도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요, 님이 오지 않습니다. 세월의 무상감의 모습도 보여지고,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옥빈 홍한 공로로다. 자, 옥빈 홍한은요, 옥빈 홍한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름다운 얼굴이 다 쓸모가 없구나. 왜? 님이 없으니까. 자,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이쁜 모습이라고 해도 지금 님이 없으니까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도 다 쓸데가 없다라고 시간의 흐름과 아울러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자,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 어찌 쉽게 갈 것이며, 자, 하자가 지금 가을밤에 시간이 안 가.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 어찌 쉽게 갈 것이며, 녹음 방초 저문 날에, 녹음 방초는 그 풀들이 우거진 것이니까 여름이에요. 자, 여름의 밝은 달에 밤은 밝은 날에 해는 어찌 더디게 가는가. 역시 이것도 님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밤도 안 가고 낮도 안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해상사 알으시면 님도 응당 느끼리라. 자, 나의 이런 그리운 마음을 안다면 님도 아마 뭔가 그 나의 이런 마음을 전달되어 있을 것이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독수공방 홀로 앉아서 반야잔등 벗을 삼아. 자, 혼자 앉아서 반야잔등 등이에요. 등을 켜서 벗을 삼아서 일촌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로구나. 자, 등을 켜놓고 님 생각해보니까 내 내장이 전부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내 눈에는 계속 눈물만 흘러내린다. 자, 계속 같은 정서죠. 님에 대한 이별 후의 그리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자, 내가 눈물을 하도 흘려서 내 눈물이 바다가 되면 내가 배를 타 그 눈물에다가 배를 띄워서 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자, 과장의 방식도 쓰고 있죠. 이런 거는 송인 같은 데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을. 자, 다시 보죠. 한숨 끝에 눈물 나면 님의 옷에 당기리라. 자, 내가 계속 이렇게 눈물 흘리면 님한테 이 눈물이 닿게 될 것이다. 전달되게 될 것이다. 교태겨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맨다. 자, 목이 맨 눈물도 흘러. 하자의 현재 모습이죠. 그런데 요거 한 줄을 주의하셔야 돼요. 교태겨워서 웃던 웃음. 자, 아양 떨며 웃던 모습. 이거는 님과 내가 함께 있을 과거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줄만 다시 읽어볼게요. 교태겨워 웃던 웃음 생각해보니, 자, 과거를 생각해보니 한숨이 더 심하게 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계속 지금 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을 밤도 안 가고
여름낮도 안 가고 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해. 그리고 내 마음은 그리움 때문에 계속 눈물만 흘러. 그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생각해봤더니 서러운 마음이 더 심해진다.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보죠. 지척동방천리되어 바라보니 암암토다. 자, 지척동방, 요것도 우리 지금 금방 과거의 모습 하나 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척동방, 그러니까 님과 내가 있던 방이 가까웠어. 한 방을 썼으니까 그죠? 아마도 님과 내가 가까이 있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님과 내가 과거에, 자, 요거는 다시 과거의 모습입니다. 님과 내가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이 천리가 되었어. 자, 이별 후에 하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천리라고 표현했겠죠. 자, 지척 동방 천리가 되어서 과거에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리가 되어서 바라보니 암암토다. 만첩천희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자, 만첩천희 이게 좀 문제인데요. 만첩천희라고 하는 것이 만첩천희라고 하는 게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 많은 여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여자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의미상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님의 다양한 모습, 내가 님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니 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없구나 그런 뜻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화자의 어떤 그 님을 그리워하며 짓게 되는 화자의 어떤 다양한 표정, 다양한 정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표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만첩천이 그려낸들. 자, 천 개의 얼굴을 그려낸다고 한들 한 붓으로 그려낼 수 있겠느냐? 한 붓으로는 그릴 수 없어. 님은 그만큼 나한테 멋진 사람이었어. 아니면 님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 혹은 나의 어떤 그 슬픔 이런 것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날개 돋친 학이 되어서 날아가다 아니 가랴. 자, 내가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님한테 가겠다. 학에다가 아마 소망이 투영된 것이겠죠. 고전에서 흔하게 보는 것이고요. 산은 첩첩 고개가 되고 물은 중중 흘러서 근원이 되니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꽃은 피어서 절로 지고 해는 다 점을 걷다. 자, 시간의 경과가 나와 있죠. 바람 불어 굳은 비와 구름 깨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 방으로 혼자 서서 바자니며 열심히 다니다 혹은 바쁘게 다닌다 이런 뜻 같아요. 자, 오락가락 빈 방으로 혼자 서서 바쁘게 다니며 님 계신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로구나. 자, 여기서는요 한 개만 좀 기억합시다. 해석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굳은 비도 내리고요 자연물이 나오죠. 자연물 혹은 자연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물이나 혹은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하자가 느끼는 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마음속의 슬픔, 정서란 말 쓰겠습니다.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읽는 내내 표현은 다 달라요. 그죠? 표현은 전부 다 다릅니다만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죠. 이별 후에 내가 네 되게 그리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눈물밖에 없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문제라고는 해석하면 돼요. 하자의 정석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유치하게 대꾸법이다. 서리법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거 정도만 여러분이 캐치해놓고 나면 이까지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갈 텐데요. 다음 단락에 살짝 좀 헷갈릴만한 여기 아닌가? 다음 단락에 살짝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만한 게 있는데요. 이 단락 맞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방미인 독상사는 예로부터 있었지만, 자, 여자가 혼자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 이별 이후에 공방미인이 독상사 혼자 그리워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일이지만, 자, 나와 같은 처지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만, 나 혼자 그리는가? 님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자, 님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나처럼 이별한 사람이 많이 있긴 했어. 내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지금 님을 그리워하는데 님 그놈도 나를 그리워할까?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님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하자가 추측하게 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노류장아 꺾어들고 봄빛을 노니는가. 노류장아 기생이에요. 자, 기생과 만나서 돌아올 줄 모르고 봄빛을 놀고 있는가. 누가? 님이 화자가 아닙니다. 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지금 오지 않는 님을 추측하는 겁니다. 왜 오지 않는지. 노류장아 기생과 만나서 봄빛을 놀고 있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산개 야목 길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아 꺾어들고 봄빛을 노니는가. 자,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 산개 야목 나온 부분 있죠, 그죠? 산에서 나는 닭하고요, 들판에 사는 오리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것이라고요. 주인 없는 것. 그래서 의역을 해보시면 거기 산개 야목 길을 들여, 잘 길들여서 놓아줄 줄 모르는가. 자, 놓아줄 줄 모르는가. 누가? 주체가 누군데요? 산개 야목을 놓아주지 않는 주체가 누구냐 애매해요. 중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산개 야목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두 번째는 다른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님을 다른 년이 길들여서 놓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면 요거의 주체는 다른 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님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님이 다른 여자를 길들여서 놓아주지 않고 놀다가 나한테 오지 않는가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주체가 님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해 보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지 않는 님, 왜 오지 않을까? 하자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상상하고 추측해 보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 속에는 님에 대한 의구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단락도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자취가 나면 오는 길이 무되리라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라 의 뜻이에요. 자, 가는 길에 자취 남으면 의역을 해볼게요. 자, 이별한 다음에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하자가 지금 서서히 님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살짝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야. 뭔가 체념적 혹은 절망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죠. 자, 좀 더 읽고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게요. 가는 길에 자취가 나면 오는 길이 어려울 것이다. 한 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한 번 간 놈은 다시 오기 어려울 거야. 이별한 님에 대해서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체념과 절망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교재 속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전부 다네요. 그죠? 끝나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하고 이야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딱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별이 만나기 어려울 거야. 체념적이고 절망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EBS에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요. 이까지는 분명히 절망이었는데 그래도 나는 만나고 싶어. 재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우리 만날 거다.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재회에 대한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것이니까 시험 문제를 보실 때 혹시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 좀 기억하셔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꽤 긴 글이었는데요. 그죠? 쭉 봤고 일단 여러분들 해석하는데 주의하시고요.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선생님 유치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표현 방식도 많이 물어보죠. 그죠? 뭐 서리법이다, 대꾸법이다 많이 물어보니까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서 글을 정리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